선생님들이 국회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17조 5항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 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 국회 앞에 모여 개정을 요구하는 걸까요? 최근 몇몇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이면에는 하나같이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갑질이 존재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바로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올바른 훈육을 정서적 학대라 주장하며 선생님들에게 고소를 넣을 것처럼 하며 갑질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교권 추락으로 이어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선생님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죠. 이처럼 아동복지법 17조 5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문장이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 법은 명확하게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3번이나 죄형 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며 이를 판단해달라고 위헌 신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10월 21일 합헌이라고 결정된 위헌 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정의하는데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정서적 학대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라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동에게 가하는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에 케바케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는 2016년 3월 31일, 이때도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와 거의 같죠. 이것도 케바케다라고 이해하면 편하죠. 세 번째는 2020년 4월 23일입니다. 사실상 세 번째 판단도 똑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를 유형화하긴 어려우나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 아동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 대상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도 결국 케바케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세 번씩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인다.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해 유형화하기 어렵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위헌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선생님의 올바른 훈육이 케바케로 처벌받고 직업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8월 18일 교원단체가 정서적 학대 금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사실 앞에서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에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위헌이 되기보다는 같은 이유를 들어 합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9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수정안이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장의 임무도 수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데 한정되었다면 얘는 민원 처리를 책임져야 하죠. 이제 학부모에 대한 민원은 나몰라라 하며 일개 선생님에게 떠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항이죠.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야 신설되어 선생님들의 정당한 업무를 보호해주게 되었네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공유하여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전화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라는 항목에 수정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